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샘닷컴에서 산업안전 자격증을 전담하고 있는 이준수, 웹상에서는 돌숨파파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페에 있고 유튜브에 키워드 검색으로 제가 돌숨파파 영어로 쓰시게 되면은 관련 영상들을 많이 찾으실 수가 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안전 쪽에 가장 또는 취업에 걸맞는 가장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좋은 자격증의 조합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자격증의 조합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 스펙 좀 봐주세요 해놓고 자격증에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기사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이거 교육수료에서 자기가 땄다 이거죠. 예, 소방협회에서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참 이거 보면 웃겨요. 이것은 언제 땄느냐? 예를 들어서 뭐 2018년 뭐 4월 달에 땄다. 소방 2급 같은 경우는 2018년 9월 달에 땄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력서에. 이것은 돈 낭비입니다. 왜 돈 낭비냐? 산업안전을 가지고 있으면 소방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2급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자격증입니다. 프리미엄이 있죠. 근데 이걸 왜 따요? 아무 필요도 없는데 왜 돈 주고 가서 돈을 따냐고요. 이거 하나가 이걸 커버하는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지 굳이 필요 없는데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자격증의 조합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가 그런 건데 제가 참 오래전에 모 카페에다가 대기, 위험물, 산업안전 그렇게 조합을 많이 냈었습니다.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산업안전기사입니다.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은 건설안전과 산업안전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안전 쪽으로 해서 산업안전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왜? 건설안전 같은 경우는 건설업만 할 수 있어요. 건설안전관리자가 제조업의 안전관리자 못합니다. 서비스업의 안전관리자 못하고 병원 쪽의 안전관리자 못하고 오로지 그런 제조업이나 포함해서 건설 이외에는 산업안전이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건설 그리고 기타 제조 포함해서 제조 화학업종 모든 업종 다 해서 이건 건설안전기사 이건 산업안전기사가 아니에요. 이건 건설안전은 건설업에서만 가능한데 산업안전은 이게 다 됩니다. 그래서 건설을 따는 것보다 차라리 산업안전을 따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두 개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효율적으로 가자라면은. 그래서 산업안전이고 다음 안전 쪽으로 다음은 보건 쪽입니다. 보건 쪽으로 관련돼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일단 해당되는 것은 간호사. 간호사도 보건관리자 됩니다. 그리고 산업위생 관리기사예요. 됩니다. 보건관리자. 그리고 인간공학 됩니다. 그리고 대기환경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걸 다 따도 되고 이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이 산업위생과 대기환경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산업위생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보건관리자 선임이 가능한데 내가 보건관리자 선임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건설업이든 제조업이든 다 선임이 가능하지만은 보건관리자지만 이것은 또 다른 곳에 가능합니다. 즉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취업도 가능해요. 산업위생은 필수예요. 그래서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지만은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내가 이쪽에서 업무를 하고 싶다. 어떤 보건협회도 있고 한다면은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위생을 선택하죠. 대기환경 같은 경우도 보건관리자가 가능해요. 건설업 쪽도 마찬가지고 제조업 쪽도 다 마찬가지고 보건관리자가 가능한데 대기환경은 작업환경 측정기관에는 취업이 안 됩니다. 여기는. 다만 환경업체는 가능하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회사에서 안전, 세이프티, 보건, 헬스, 환경, 엔바이러먼트 안전보건 환경이 거의 같이 이루어진 데도 많고 대기업은 별도로 구분된 데가 많은데 거의 갇힌 데가 많기 때문에 안전과 보건과 환경을 한다면은 산업위생 같은 경우는 보건만 되지만은 대기 같은 경우는 보건과 환경이 같이 되기 때문에
대기 하나만 있어도, 그리고 안전은 건설보다 산업안전이 있으면 건설과 일반 모든 업종을 다 하니까 산업안전만 있어도 이 두 개가 안전, 보건, 환경을 다 해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중복성이 없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대기 환경에 대해서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의 활동 규제관나 특별조치법이 있죠. 특조법에 대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질 환경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대기, 수질 두 개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기 한 명도 뽑고 수질도 한 명 뽑아가지고 두 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이 나는 대기도 가지고 있고 수질도 가지고 있다면 이 A라는 한 사람으로서 대기, 수질을 다 할 수 있다게끔 완화 조치가 되었어요. 기업이 좀 더 경쟁력을 가져라고. 사람 많이 뽑지 말고 조금만 뽑아서 일해라고.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건데 기업에서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기 환경이 있다라면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플러스 수질도 같이 겸하신다라면은 여기는 산업안전과 대기, 수질이 있다면은 안전, 보건, 환경 다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플러스 알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보건한다라면은 산업위생도 좋고 대기 환경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기 환경이 되면은 보건관리자도 되고 환경도 같이 업무의 선임도 가능하고 산업위생이 된다라면은 산업보건관리도 되지만은 작업환경 측정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쟁력이 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 환경은 작업환경 측정이 안 되고 산업위생은 환경 쪽의 업무가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둘 중에 어떤 것을 경쟁력을 가질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건 쪽이었지만은 그 다음에는 소방 쪽입니다. 소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격증이 소방기계, 소방전기가 있어요. 이 자격증에 하나만 있다라면, 물론 두 개 다 있으면 좋겠죠. 예, 있다라면 결국은 방화관리자가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죠. 그런데 이 자격증은 주로 어디에 쓰냐면은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쓰지만은 일반 건설업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설비업종이라든지 어떤 기계업종, 설비업종에 주로 많이 쓰는 건설 쪽에 가깝습니다. 설비업초에 가까운 자격증이에요. 그런데 일반 제조업이나 그런 쪽 같은 경우는 방화관리자의 선임이 1급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자격증도 좋은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걸 하는데 너무 어렵고 내가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면 차라리 저는 위험물을 취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위험물은 기사가 없습니다. 산업기사가 제일 높아요.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산업기사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위험물 산업기사만 가지고 있어도 저희 물센닷컴에서도 이것도 인강을 합니다. 자, 위험물 산업기사 같은 경우 있게 되면은 방안전관리자 2급이 가능해요. 산업안전도 2급이 가능하죠.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 산업기사도 산업안전과 똑같이 2급이 기본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했다. 위험물 산업기사로. 그렇다면은 1급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요거하고 동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조업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게 어렵다라면은 이걸 먼저 취득을 하시고 짧은 기간에 이것은 초대전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산업기사니까 또는 실무경력 2년만 있어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먼저 취득을 하신다라면은 웬만한 제조업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도 선임을 하고 그 사업장이 1급 시설물이라면은 1급 방어 안전관리자도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보니까 산업안에 경쟁력이 없네? 아니에요. 이것도 2급 시설물에서 2급 방어관리자로 2년 이상의 경력이 쌓이잖아요. 자동적으로 1급으로 승급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 2급 시설물이 있고 1급 시설물이 구분은 뭐냐면 건물의 크기로 가요. 그게 그 안에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넘냐로 가는 건데 이 면적이 그 규정을 넘어가게 되면 애매하니까 건물 하나를 좀 떼어놔서 이격을 시켜서 별도의 건물을 좀 작게 만듭니다. 그 건물도 만만치가 않죠. 15,000인가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1급 방화관리자 하는 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회사가 없습니다. 거의 2급으로 커버가 돼요. 정말 대형 공장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다 2급 시설물로 2급 방화관리자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도 가능하지만은 혹시나 1급이다라면은 위험물 산업기사로 취득을 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서 방화관리자 1급을 하게 되면은
비용 대비 효율 어찌 보면은 조금 내 시간도 절약하고 그래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산업안전 경쟁력 있는 거, 그리고 대기환경, 수질환경, 산업위생, 위험물, 또 플러스 알파 환경 쪽으로만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온실가스라든지 아니면 폐기물도 있고, 정말 핵심적인 것만 모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 곳이 물샘닷컴입니다. 다 같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증에 쓸 수 있는 그 용도, 그 자격증의 조합은 여러분들이 안전 하나로 부족하다. 근데 나는 안전으로 가고 싶다. 그렇다면은 서브 자격증으로 위생 또는 대기 수질 그리고 위험물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환경으로 가고 싶다. 그렇다면은 대기와 수질을 같이 겸해서 취득하신다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죠. 왜? 하나보다는 두 개가 당연히 낫죠. 동시에 다 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자격이 두 개가 된다라면은 거기에다가 서브 자격증으로 보건이나 안전이나 위험물 쪽으로 같이 하셔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경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증의 조합 같은 경우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환경 쪽으로 갈 것이냐, 안전 쪽으로 갈 것이냐, 보건 쪽으로 갈 것이냐 한다라면은 한번 경쟁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환경 쪽으로 간다라면은 대기, 수질, 온실가스, 폐기물 위주고 나머지가 서브 자격증. 보건 쪽이다라면은 간호사가 있는데 이걸 하려고 그랬죠. 보건 쪽에 하신다면은 산업위생 플러스 나머지 서브 자격증. 안전 쪽으로 한다면은 산업안전 그리고 나머지 보건과 위험물은 서브 자격증. 그리고 위험물로 가겠다 싶으면은 이것 플러스 나머지 서브 자격증 다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이러한 자격증에 플러스 알파 영어 점수라든지 여러분의 마인드, 사회성이 아닙니다. 사회성과 사교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글로 자소서에 어필이 되고 그 어필된 게 면접에 가서 보여줄 수 있다라면 취업은 거의 100%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돌슨파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